안녕하세요. 저는 또 다시 돌아온 박상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인기가 많으신 염주인님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트롱홀드 염선영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저번에 라이브 세션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또 좋은 질문들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요청하신 것 중에 제일 많이 요청된 게 이제 에스프레소 로스팅 그리고 블렌드를 로스팅 했을 때 어떻게 S7으로 볶느냐가 제일 많은 질문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저희 센터커피에서 쓰는 아이스브레이커 블렌드를 볶는 프로파일을 이제 라이브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볶으면서 왜 이렇게 볶는지, 그리고 각 생두마다 어떻게 다르게 볶는지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볶고 나서 그리고 맛이 어떤지, 그리고 추출 레시피는 어떤지 등등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적극 참여해주신 네 분과 그리고 깜짝 퀴즈 맞춰주신 한 분께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깜짝 퀴즈를 이제 내서 맞히시는 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볶은 아이스브레이커 블렌드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질문하면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 네이버 이제 스트롱홀드 네이버 카페에 사전 질문들을 저희가 물어봤어요.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질문들이 있는지. 그래서 질문들이 지금 한 6개 주셨는데 그것들을 이제 제가 답변을 해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커피업님이 박상호 로스터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현 기능을 사용할 때의 주의법과 팁, 그리고 한계점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S7으로 재현 기능 굉장히 많이 써요. 왜냐면 일단 저도 이제 지금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매번 로스팅기 옆에서 로스팅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 보조 로스터가 이제 제가 로스팅 못할 때 이제 로스팅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재현 기능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재현 기능을 그냥 무작정 이거 맛있으니까 이거 설정을 해놓고 이거 재현을 해야겠다 했을 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재현 기능을 쓰다 보니까 그 재현 정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재현 기능을 좀 정확도 높게 쓰려면, 그리고 일관성 있게 로스팅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일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로스팅 공간에 주변 환경에 이제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온도, 습도 등이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는 내 실내 온도가, 로스팅실 온도가 21도와 습도 50%였다 했을 때, 내가 이제 한 주가 지나서 똑같은 프로파일을 재현하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더 많이 더워졌을 때 실내 온도가 25도에다가 습도가 70%였다. 이렇게 되면 제가 설정을 해놓은 프로파일의 그 당시 주변 환경 온도와 습도와 제가 현재 지금 하려고 하는 온도와 습도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초반에 예를 들어서 제일 이제 많이 좀 변경을 하는 게 뭐 투입 온도 아니면 투입 양을 조금씩 바꿔요. 그래서 그거 대비 어떻게 바뀌는지를 많이 실험해봤고, 무작정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로스팅 재현을 설정한 프로파일에 당시
그러니까 뭐 습도와 온도를 기록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그거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참고를 해서 비슷하게 맞춰 놓으시면 재현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충분한 예열. 그래서 저는 이제 S7을 쓰기 전에는 한 거의 30분에서 40분은 이제 예열을 해놔요. 그리고 예열을 해놓고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170도에 160을 맞춰놓는데 한 20분 안에 도달이 됐다. 그랬을 때 재현을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도달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기계가 계속 이제 알람 소리를 울려도 추가적으로 20분이나 15분 정도 더 예열을 시켜 놓으시면 좀 더 재현 기능이 좀 더 정확성 있게 이제 로스팅이 되고요. 그리고 한계점은 그러니까 뭐 재현 기능이라는 게 제가 당시 했던 프로파일 재현을 하는 거지만 이 프로파일을 그러니까 생두는 매번 변해요. 내가 어떻게 생두를 보관하고 있는지에 따라 매번 변하니까 한 프로파일로 가끔씩 내가 이제 한 이 재현 기능을 한 3주 동안 쓰고 있는데 재현 기능을 써도 그 그래프상으로는 잘 이게 표현이 됐지만 맛을 봤을 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생두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한계점은 이 한 프로파일로 계속 뭐 1년을 똑같이 쓸 수 있다 그런 건 아니고 로스트로서 생두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로 인해 다시 재현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될 때 어떤 변화를 줘야 될지 해서 이제 기능을 써도 그 재현 프로파일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마 뭐 한계점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만 로스트로서 그걸 좀 프로파일의 변경을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터 팬님은 1차 크랙 직전에 발열이 발생되어 ROR이 급격히 상승되는 시점에서 화력을 낮춰야 한다. 그 시점은 S7의 경우 추결 온도와 생두 온도의 그래프가 교차되는 시점으로 보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생두 투입량에 따라 추결 온도 설정을 달리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추결 온도와 생두 온도가 교차되는 시점의 온도는 결국 투입되는 생두량에 따라 달라지는 추결 온도와 관련이 있는 건지요? 아니면 투입된 생두의 양에 관계없이 추결 온도를 상승시켜서 일정하게 목적한 온도, 예를 들어서 160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 유지된 추결 온도와 생두 온도가 크로스되는 시점을 확인하시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질문이 긴데 일단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화력 투입 열량을 낮춰야 된다고 말은 안 했고 ROR이 급격히 상승되는 시점에 열풍 아니면 할로겐을 낮춰야 된다고 했어요. 교차되는 시점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어보신 게 교차되는 시점 온도가 투입되는 생두량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 그리고 추결 온도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말씀주셨는데 교차되는 온도 시점은 첫 번째로 내가 예열을 얼마큼 했는지 그리고 열풍 세팅 초반 열풍 세팅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쓰는 생두 양에 따라 그 교차되는 온도와 시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프로파일들은 추결 온도가 초반에는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프로파일이 있는 반면 어떤 프로파일들은 추결들이 처음부터 계속 내려가는 프로파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열풍 세팅이 7이고 할로겐이 2다 와 비교했을 때 열풍이 9고 2였을 때 보시면 추결 온도가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온 프로파일들은 초반 열풍 세팅 값이 높았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모든 생두마다 똑같은 교차점이 없고 그리고 모든 생두마다
크로스되는 시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크로스되는 시점이 155도다라고 딱 설정하지 않아요. 딱 설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생두에 쓰는 따라 그리고 초반 어떻게 열량과 열풍, 뭐 할로겐을 쓰느냐에 따라 이게 교차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예를 들어서 목적한 온도를 유지시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 교차되는 시점을 따라서 언제 교차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그러면 1차 크랙이 이때 오겠구나를 제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지 뭔가 교차점을 막 바꾸고 교차점을 다르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제가.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욜로님. 라이브 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프로밭이나 기센이나 다른 기타 로스팅기를 사용할 때 에어 온도가 빈 온도보다 높아야 디벨롭도 충분히 진행되고 디벨롭이 충분히 진행돼야 생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추결 온도의 의미가 반열풍의 에어 온도가 나타내는 의미와 같지 않나 라는 데에서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빈의 온도가 추결 온도보다 높으면 빈의 온도를 빼앗기지 않을까? 빈이 온도를 빼앗기지 않을까? 그러면 디벨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추결 온도와 반열풍의 에어 온도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열풍 온도는 그 안에 있는 공기의 온도고 그리고 추결 온도는 그 저희 이제 내부 드럼 자체의 온도이기 때문에 S7도 열풍 온도가 있어요. 여기서 보여지지 않는 것뿐이지 추결 온도는 이제 열풍 온도는 보여지지 않지만 당연히 열풍 온도가 당연히 높아야 되죠. 왜냐하면 열풍 온도가 당연히 낮으면 로스팅 프로파일에 아마 20분, 30분까지 되겠죠. 그래서 추결 온도랑 열풍 온도랑 혼돈을 하지 마시고 추결 온도는 추결 온도고 드럼의 온도고 빈 온도는 원두의 온도인데 그래서 그때 두 번째 말씀 주신 게 빈의 온도가 추결 온도보다 높다면 빈의 온도가 뺏기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추결이 이제 이 철이라는 게 온도가 제일 높아질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이제 이런 드럼 같은 경우에도 왜냐면 그 이후로 넘어가면 드럼 자체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온도 한에서 이 드럼이 올라갈 수 있는 추결 온도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빈의 온도가 추결 온도가 높아지면 빈 온도가 뺏기지 않을까에서는 조금씩 당연히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로스 교차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게 그때부터 열풍이나 이제 할로겐을 줄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빈 온도가 오히려 훨씬 더 빨리 그래프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초반에 추결 온도가 온도 상승률에 도움이 되지만 에어 온도 이제 열풍 온도는 표기는 안 돼.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에어 온도가 큰 영향을 주긴 줘요. 그래서 빈의 온도가 추결 온도보다 높아질 때 그게 디벨롭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이미 원두 상태는 열을 흡수하는 상태보다 뭔가 발열을 하는 상태로 더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믿어요. 그거는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에어 온도 중요하지만 S7에는 표기가 안 돼 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고 에어 온도는 근데 S7 프로나 S9에는 에어 온도가 표기가 돼요. 그래서 좀 보기에 더 쉽게 나와 있죠. 지금 현재 9 S7보다는. 네 번째는 피터팬님. 또 피터팬님이 언제 1차 파핑을 결정해야 할까요? 1차 크랙의 소리는 처음에 몇 놈이 틱틱대며 들리다가 절정기를 지나고 소강 상태로 빠지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프로파일 경유에 있어서 서로의 프로토콜을 맞추려면 각자가 바로 이때다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된 강의에서 투입, 화력 조절 및 크랙을 결정하는 액션, 그리고 마지막 배출 액션까지, 그 중에서 크랙은 각자의 기준이 다를 것으로 보아서요. 하지만 통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 예감으로 질문 드립니다. 언제 1차 팝핑 크랙을 결정해야 합니까? 이게 제가 로스팅을 혼자 하면 이게 거의 내가 이때가 1차 크랙이 오는 것 같다라는 감이,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내가 언제 결정하든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만약에 로스터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처음에는 ROR 그래프나 이제 S7 같은 경우에는, S7 9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ROR 그래프가 안 나오는데, S7 프로나 S9 같은 경우는 ROR 그래프 통해서 제가 1차 크랙을 예측을 해요. 이거 언제 오겠다. 왜냐면 먼저 예측을 해주는 거니까, 온도 상으로 ROR이. 근데 이제 S7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저와 보조 로스터가 로스팅을 할 때는 소리로 해요. 처음에 소리가 들릴 때 1차 크랙 시작이라고 그냥 설정을 두어요. 그러지 않으면 뭔가 다른 걸로 예측하다 하려고 하면 너무 제가 저희도 이제 다 사람인지라 뭔가 딱 감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이제 소리로 하는 게 가장 좀 쉽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이 제일 쉽기 때문에 처음에 소리가 들릴 때 1차 크랙 버튼을 누르는 걸로 저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가 클라우드9 커피님인데, 이번 라이브에서 센터에서 사용하는 SO 블렌딩을 해주시는데 괜찮으시면 추출 레시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클린컷과 단맛에 중점으로 두시는데 클린과 단맛을 유도하는 로스팅과 추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여기서 얘기 안 하고, 로스팅 어차피 오늘 할 거니까 로스팅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마지막 지금 페이스북에서 장기덕 님이 질문 주신 건데, 우리가 조정하는 열풍값이 실제 로스터기의 히팅인지 블로워의 강약인지 알고 싶습니다. 열풍값은 히팅열이 아니라 블로워가 주는 열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뜨거운 열량을 드럼 안으로 이제 투입이 되느냐. 네. 이제 저희가 간단히 이제 얘기 드리자면, 이제 제가 이제 센터커피 아이스브레이커를 지금 볶을 건데, 지금 센터커피의 아이스브레이커의 원두는, 쓰는 생두는 뭐냐면 70% 30% 비율이에요. 그리고 70%는 엘살바도르 핑카 히말라야라는 커피고, 그리고 세미 워시드고 브루봉과 파카스 품종이 섞여 있는 커피고요. 그게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온드라스, 라스 버지니아스, 게이샤 커피입니다. 그리고 수세식 커피예요. 이게 70대 30 비율로 지금 저희 아이스브레이커 블렌드라는 블렌드로 쓰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두를 먼저 블렌딩해서 볶지 않고 따로따로 온두라스 따로 그리고 엘살바도르 따로 볶고 후 블렌딩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로스팅 해드릴 때 온두라스 게이샤 따로 그리고 엘살바도르 따로 이렇게 로스팅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엘살바도르로 진행을 먼저 시작할 건데요. 저희가 각자 생두마다 500g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열이 완료됐는데, 내부 온도는 이제 170도, 타워 드럼 온도는 165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생두 500g이 준비되었고요. 이제 지금
예열이 완료가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부 온도 170, 타워 드럼 온도 165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누르고 로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생두 투입 후에 바로 저희 열풍과 할로겐 값의 세팅을 바꿔줄 건데요. 바꿔줄 세팅 값은 열풍 7, 할로겐 2입니다. 제가 세미 워시드나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초반에 할로겐이나 열풍을 낮게 잡는 이유는 내추럴이나 세미 워시드 커피 같은 뭐 이제 허니 프로세싱 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생두 내부에 설탕류, 당류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초반부터 그런 류 커피들을 초반부터 너무 많은 할로겐이나 열풍으로 시작하시면 그 겉에 표면에 있는 당류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표면에 있는 당류들이 먼저 타버려요. 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커핑이나 테이스팅을 해보시면 쓴맛과 애프터 테이스트가 굉장히 좀 쓴맛과 깨끗하지 않은 애프터 테이스트가 클린컵이 유지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미 워시드 허니 아니면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초반에 열량과 열풍과 할로겐을 좀 많이 낮춥니다. 지금 거의 터닝 시점이 113도에다가 그리고 1분 20초가 지났고요. 온도 이제 열풍을 상승하는 거는 한 2분쯤 도달됐을 때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분대가 도달됐고 116도가 됐고요. 그럼 여기서 열풍을 8로 올리고요. 할로겐을 2로 유지시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그리고 돌발 퀴즈 한 개를 낼게요. 이거 맞추시면 저희 아이스브레이커 블렌드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로스팅 배출 온도 예상으로 맞춰주시는 분께 원두를 선물로 드릴게요. 로스팅 제가 배출할 온도를 예상하시는 분이 맞게 예상하시는 분이 아이스브레이커 블렌드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아까 2분쯤 돼가지고 82로 올렸고요. 지금 120도 됐을 때 할로겐을 3으로 올립니다. 이런 내추럴이나 허니 프로세싱이나 세미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초반에 할로겐을 굉장히 천천히 올리고요. 오히려 초반에 열풍을 좀 더 많이 올려줘요. 할로겐을 더 많이 쓸수록 표면에 있는 당들이나 그런 성분들이 또 훨씬 더 빨리 타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빨리 타게 되지 않고 나중에 이제 한 130도, 140도 넘어갔을 때 이제 브라우닝 페이즈 뭐 예를 들어서 마일라드 반응이나 그리고 뭐 카라멜라이제이션이 됐을 때 그런 당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좋은 향미나 그런 것들을 다른 복합적인 맛들을 만들어내는 거 원하지 초반부터 이제 타길 원하지 않죠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3분 45초고요 127도인데 이제 열풍을 9로 올려줘요. 할로겐은 3으로 유지.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할로겐을 많이 안 쓰죠 초반에. 그 다음에 지금 세팅이 열풍 9, 할로겐 3, 130도를 넘어가고 있고 4분 10초입니다. 이때 130도 넘어갔을 때 할로겐을 4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어떻게 로스팅하시는 거 보시면 초반에는 열풍과 할로겐을 낮게 하지만
터닝 포인트가 진행되면서 열풍을 훨씬 더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130도가 지나서 이제 할로겐을 더 서서히 올리는 그런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임지영 씨는 왜 하셨지? 지금 5분이 지났고요. 135도입니다. 여기서 할로겐 한 번 더 올려줘요. 5로. 이제 열풍 9, 할로겐 5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점을 타워 드럼 온도와 원두 온도가 만날 때까지 그냥 유지를 시켜요. 조승현? 조승현 쟤나 보조 로스터인데? 야, 일 안 하고 뭐해? 일이나 해. 이거 보지 말고. 지금 140도에 5분 45초. 아직 타워 드럼 온도와 원두 온도가 아직 교차는 아직 안 됐어요. 지금 143도에 6분 10초 지났어요. 이제 한 서서히 타워 드럼 온도와 원두 온도가 조금 있으면 교차가 될 것 같네요. 아마 한 150도쯤에 될 것 같네요. 이게 교차가. 지금 147도에 6분 40초에 이제 교차가 됐어요. 타워 드럼 온도와 원두 온도가 이제 교차가 됐는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때가 Q예요. 이제 내가 온도를 서서히 낮춰야겠구나라는 Q인데, 이때 처음부터는 열풍을 먼저 내리냐 할로겐을 먼저 내리냐인데 저는 할로겐을 먼저 내립니다. 왜냐면 할로겐 같은 경우에는 복사열이고 온도를 이제 생두 깊숙이 이제 전달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할로겐을 나중에 내리면 온도가 상승을 너무 빨리 하게 돼버려요. 나중에 이제 로스팅이 진행이 됐을 때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할로겐을 이제 초반에 이제 교차됐을 때 내려줍니다. 이창환님이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블렌딩 의미를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 엘살바도르를 맛봤을 때는 단맛이 굉장히 좋고 산미는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진짜 은은한 산미, 진짜 단맛과 견과류 같은 향과 맛들이 있었고, 온두라스 게이샤는 파나마 게이샤와 달리 되게 빵빵 터지는 게이샤 향이 아니라 레몬티, 뭐 살구 같은 좀 더 에티오피아 같은 그런 특이한 이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서 둘이 블렌딩을 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블렌딩 하게 됐고요. 지금 159도에 8분 17초. 제가 아까 열풍을 내렸어요. 9에서 8로. 제가 방금 얘기할 때. 160도가 됐을 때 할로겐을 다시 3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83. 이인선님, 드럼 온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드럼 온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초반에는 당연히 이제 그 생두들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주변 열을 이제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초반보다 중간 때부터 많이 내려가는데, 이제 원두가 좀 어느 정도 로스팅 됐을 때는 조금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원두들이 흡수보다는 이제 발열을 더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근데 그게 스트롱 S7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드럼 로스케도 그럴 거예요. 네. 지금 165도에 9분 15초가 넘었습니다. 이제 곧 1차 크랙이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 170도에 9분 45초 지나갔고요. 잘생겼다, 우종훈님. 아, 우종훈 대표님 잘생겼죠. 굉장히 훈남이시죠. LA에 계신 대표님. 지금 171도에 10분 10초. 1차 크랙이 시작됐습니다. 눌러주고, 그러니까 171도에 10분 10초 1차 크랙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1차 크랙이 시작됐을 때 할로겐을 다시 2로 내려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팅이 저는 열풍8 할로겐 2입니다. 열풍의 비율이, 열을 전달하는 이제 비율이 할로겐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열풍을 초반에 확 내리는 것보다 오히려 후반에 내리시는 것이 훨씬 더 온도 상승률이나 그리고 그래프 이제 원두들이 이제 열을 흡수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하는 게. 1차 크랙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엘살바도 같은 경우에는 1차 크랙이 끝나고 한 5초에서 10초 있다가 제가 배출을 하는데, 지금 179도에 11분 22초, 여기서 열풍을 7로 줄여줘요. 지금 그리고 1차 크랙이 거의 끝났습니다. 180도 넘어갔고요. 11분 40초입니다. (181도) 그리고 배출 181.4도에 배출을 했습니다. 이긴 사람이 있네. 장세연님 181도로 마시셨네요. 오늘 볶고 있는 아이스 브레이커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두라스도 볶은 다음에 그 엘살바도랑 온두라스의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쿨링을 하고 이제 바로 온두라스 게이샤를 볶을 건데요. 이때 예열 온도가 조금씩 달라요.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 온도는 170도로 유지되는데 타워드럼 온도는 제가 160도로 5도를 엘살바도보다 낮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부 온도를 175도를 올릴게요. 내부 온도 175, 타워드럼 온도 160. 지금 이제 제가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 온도를 올리고 타워드럼 온도를 내린 이유는 뭐냐면, 게이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조금 빨리 달려줘야 돼요. 초반부터 너무 이제 제가 엘살바도처럼 너무 열풍도 낮고 할로겐도 낮게 시작을 하면 이제 게이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산미와 그리고 클린컵 그리고 그런 복합적인 향미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열량과 이제 그
열풍과 할로겐을 적당히 주어야 그 제가 원하는 맛들이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내부 온도를 올려서 초반에 안에 있는 열들의 이제 공기들의 이제 온도를 높여서 초반부터 초반에 투입 후에 터닝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타워 드럼 온도를 낮추고 내부 온도를 올렸습니다. 이거 쿨링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예열 중이니까 뭐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인도는 저희가 그러면 꼭 다음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아니면 인도네시아요? 아니면 인도요? 이강사님. 배출 원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배출된 원두 보셨죠? 오, smell. smell. Coffee smell. Very nice. 지금 타워 드럼 온도가 예열이 완료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축열 온도의 역할을 정확히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열 온도의 역할은 근데 이게 S7 같은 경우에는 축열 온도가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게 뭐지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일반적인 드럼 로스터도 축열이 있어요. 왜냐면 드럼 자체도 달궈지니까. 그러니까 축열 온도는 전도열을 내가 얼마큼 받는지를 조금 이제 왜냐면 이 S7 같은 경우에도 열풍과 이제 그 복사열을 받지만 드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전도열이 있을 건데 그 양을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축열 온도는 특히 S7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이 드럼 자체가 안 돌잖아요. 왜냐면 교반 날개가 돌기 때문에 온도 자체를 잰다는 것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로스팅 하는 사람들로서는 혁신적인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인 드럼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가스 로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드럼을 못 재거든요, 온도를. 그래서 전도를 크게
아니, 전도율은 여기 이제 S7 같은 경우에는 크게 관여를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S7의 추결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는 초반의 생두 열풍 그래프와 온도 그래프와 빈 그래프와 그리고 추결 온도가 보여주는 거는, 추결 온도는 내가 얼마나 로스팅 진행될 때 얼마나 열풍량을 사용하고 그리고 얼마나 생두들이 열을 흡수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추결 온도가 떨어질수록 ROR 그래프가 올라가시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결 온도는 ROR 그래프와 많이 조금 비교를 할 수 있고, 지금 S7 같은 경우에는 열풍의 온도가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그것도 또한 함께 추결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ROR을 그렸을 때 그 보여주는 그래프가. 김철호님이 SO용인데 2차 파까지 둘 다 안 가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센터커피에 쓴 아이스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2차 크랙까지 안 갑니다. 거의 지금 엘살바도르도 이제 1차 크랙이 끝나고 조금 지나서 배출한 거예요. 둘 다. 그리고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엘살바도르보다 배준도가 조금 더 약할 거예요. 이인섭님이 추결을 떨어뜨린 이유가 뭔가요? 추결을 지금 이거 온두라스 볶는데 추결을 왜 떨어뜨리냐고 하시는 건가?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열풍 비율이 더 많아야, 이제 온도가 더 높아야 초반에 주는 생두에게 가해지는 열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내부 온도의 온도를 훨씬 더 높이는 게 더 빠른 로스팅 하는데 더 효율적이긴 해요. 네, 이종현님, 그럼 열풍에 관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김정현님, 아린 신맛은 추출 영향이 큰 건가요? 이게 아린 신맛이라는 게 추출에서 나올 수도 있고 수출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로스팅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로스팅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부까지 로스팅이 골고루 안 되어 있을 때, 언더 로스팅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추출 같은 경우에는 내 배전도에 따라 추출 레시피가 있는데 그거를 맞추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약배전을 했는데 너무 짧게 뽑으면 당연히 아린 신맛이 나올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약배전 했는데 너무 짧게 뽑으면 아린 신맛보다는 거의 짠맛이 나요. 그래서 약배전을 짧게 뽑았을 때는 짠맛이 나고, 약배전을 길게 뽑았을 때는 산미가 낮지만 조금 드라이한 것도 있고 클린컵이 안 좋고. 그래서 아린 신맛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 추출 레시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율과 그리고 추출 수율을 이제 재봤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로스팅 문제죠. 그래서 이제 저희 온두라스가 이제 다시 예열이 완료돼가지고 로스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두를 넣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온두라스 라스 버지니아스라는 게이샤 수세지 커피입니다. 지금 로스팅 시작할게요. 아까와 달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안에 내부 온도를 올리고 추결 온도를, 드럼 온도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열풍을 초반에 8, 할로겐 3으로 가져갑니다. 아까보다 훨씬 높죠? 엘살바도르보다. 열풍 8, 할로겐 3. 이번에도 배출 온도 맞추는 거예요? 선물 없이?
제가 이제 175에 160에 시작을 했고 터닝 온도가 110 아까 터닝 온도가 116도였는데 지금은 터닝 온도가 119.6입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비교를 했을 때 처음에 내부 온도를 올리고 초반에 열풍 온도를 좀 더 높게 가져가니까 터닝 온도도 한 3도가 높아졌죠. 지금 120도에 1분 33초입니다. 지금 122도에 2분 지났는데 이때 할로겐을 4로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84. 아까와 다르게 좀 더 열풍도 초반에 높아지고 할로겐도 더 훨씬 빨리 쓰죠. 염스 블렌딩 주세요. 선물 근데 뭐 드리지? 나이 산 거? 그래도 되고 그럼 S9 한 개 고르세요. S9 제가 아까 S9으로 에티오피아를 볶은 게 있는데 그거를 원하시거나 그거 아니면 센터 커피에 오시면 아메리카노 무료 한 잔. 아메리카노 무료 한 잔입니다. 지금 131도에 3분 20초가 지났는데요. 지금 열풍을 또 9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4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타워드럼 온도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아까보다 타워드럼 온도가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네이버 카페에서 질문 주신 분이 그랬잖아요. 왜 그 이제 그 추결 온도에서 주셨을 때 제가 처음에 열풍 온도와 초반에 안에 이제 타워 온도를 이제 내부 온도를 높이면 추결 온도가 덜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아까는 초반에 유지하다가 점점 서서히 내려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훨씬 더 타워드럼 온도가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다 염스 블렌딩 달라는데? 염스 블렌딩 드리세요 그냥. 염스 블렌딩. 다 염스 블렌딩. 지금 142도에 4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팅이 열풍 9, 할로겐 4. 지금 147도에 5분 33초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와 비교하면 로스팅 프로파일이 훨씬 더 원두 온도가 훨씬 더 초반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시간 대비 온도를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전보다 빠르죠.
지금 150도 6분 6초 지나고 있고요. 이제 타워 드럼 온도와 원도 온도가 조금 있으면 교차를 할 것 같아요. 지금 153도에 6분 35초에 교차가 됐습니다. 원도 온도와 타워 드럼 온도가. 아직 세팅은 열풍 9, 할로겐 4입니다. 센터커피에서는 생두 판매 안 하나요? 저희가 이제 곧 하게 될 겁니다. 오상민 씨 179.2를 집요하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일부러라도 내가 저걸 안 119.2 이제 159도에 7분 37초인데 여기서 이때 열풍을 8로 줄여줘요. 그래서 이제 84. 여러 블로그 보면 뉴크롭 원두는 초반 수분 날리기는 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3분씩 120도로 유지하고 온도를 올리던데 궁금합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건 3분씩 120도로 유지한다? 근데 그게 개인 로스팅 스타일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게 맞다 틀리다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뉴크롭 원두는 초반 수분이 날리기를 한다고 하는데 뉴크롭이 아니라도 초반에 수분을 날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165도에 8분 45초입니다. 열풍 84고요 아직. 커피엄님 노르딕인가요? 아니요, 노르딕 아닙니다. 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스타일 로스팅입니다. 지금 167도에 9분 4초. 열풍 8, 할로겐 4인데요. 할로겐은 3으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83. 지금 168도에 1차 크랙이 시작됐습니다. 이 게이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메리트가 클린 컵과 복합적인 향미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1차 크랙 시작되고 이제 열풍이나 할로겐 조절 잘 못해주시면 그 클린컵과 단맛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복합적 향미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게이샤 같은 경우는 1차 크랙을 너무 길게 끓으면 오히려 향미가 죽고 밋밋해져요. 그래서 게이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들어갈 때 1차 크랙에 들어갈 때 적당한 열과 열풍과 할로겐이 뒷받침이 돼줘야 온도가 잘 상승이 되고 1차 크랙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열풍 7로 해주시고 할로겐 3으로 유지하고요. 잠깐만. 지금 174.5도에 10분 46초. (175에) 11분 지났습니다.
176도의 배출. 커피업님 176도 정답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총 로스팅 시간은 176도고, 온도는 176도고, 로스팅 시간은 11분, 제가 이게 상세 보기로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배출이 176도에 11분 13초였습니다. 다시 한번 엘살바도르 말씀드리면, 엘살바도르는 181.4도에 11분 52초. 온두라스랑 비교해보면 엘살바도르가 훨씬 더 길고, 대략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40초 정도 더 길고요. 그리고 온도도 5도 정도 더 높죠. 그리고 온두라스는 176에 11분 13초입니다. 커피업님은 염블렌딩으로 드릴게요. 쿨링 완료된 것 같아. 지금 다 싸우고 계시는데? 염스플렌딩 저거 이제 혼자 드신다고 하니까 나눠 먹어야 된다고. 인기 많으시네. 네, 블렌딩 하시면 돼요. 블렌딩 하고 있습니다. 블렌딩. 오케이. 네. 일단 커피 없는 지금 이 두 가지로 블렌딩하면 센터커피 아이스브레이커인가요? 네, 맞습니다. 센터커피 아이스브레이커가 탄생했습니다. 김정현님, 축출 레시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센터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장에서 원두 19g에 에스프레소 추출량은 40g을 잡고요. 그리고 머신 온도는 93도, 그리고 추출 시간은 27초에서 한 29초 안에, 네, 스피릿으로. 그라인더는 디팅 피크. 인선님 그냥 섞으시네요. 그냥 섞는 거죠, 뭐. 따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그 깜짝 퀴즈와
적극 참여해주신 분들 저희가 이제 원두 보내드릴 건데, 일단 정답자님은 장세연님, 그리고 커피업님은 연블렌딩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적극 참여해주신 분들은 이종현님, 김정현님, 장기덕님, 이강사님 다 저희가 이제 아이스브레이커 오늘 볶은 거 소량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정현 BASD 바스켓 19g 씁니다.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다음 주에요? 2주 후 아니에요? 2주 후에 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저 S7으로 하는 에스프레소 블렌딩을 해드릴 건데, 이제 저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아이스 브레이커 블렌딩을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블렌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이버 카페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수령을 해서 블렌딩을 비율을 맞춰서 그걸 어떻게 로스팅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카페에 많이 질문과 그리고 이제 블렌딩 비율 뭘 할지 많이 의견 주시고요. 이번 주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상호였습니다. 네. 문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